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? 아, 왜 나는 맨날 이런 연애만 하지? 아니면 왜 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? 하고요. 우리 관계 속에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잖아요. 오늘 바로 그 숨겨진 비밀을 풀어줄 이론, 로날드 페어베언의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. 왜 난 꼭 비슷한 사람한테 끌릴까? 그리고 왜 항상 비슷한 문제로 상처받고 끝나는 걸까?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자,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좀 충격적이죠? 버려지느니 차라리 학대받는 게 낫다.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언뜻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이 문장 안에 페어베언 이론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어떻게 이 섬뜩한 말이 우리 관계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런 놀라운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로날드 페어베언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.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기존의 정신분석학, 그 거대한 학문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.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쾌락이 아니라고 딱 선언해버린 거죠. 심리학의 역사를 쭉 보면요. 정말 거대한 생각의 전환점이 있었어요. 처음에는 거장 프로이트가 있었죠. 프로이트는 인간은 쾌락을 좇는 본능, 리비도 때문에 움직인다고 봤어요. 이게 거의 정설이었죠. 그 뒤를 이은 멜라니 클라인이 어쩌면 내면의 관계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살짝 변화의 씨앗을 뿌렸고요. 그리고 마침내 페어베언이 딱 나타나서 외친 겁니다. 아닙니다. 인간의 핵심은 쾌락이 아니라 관계, 바로 그 자체입니다. 하고요. 이건 정말 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. 바로 이 지점이 프로이트와 페어베언이 완전히 갈라서는 지점이에요.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불렀는데 이게 마치 자동차가 쾌락이라는 기름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. 근데 페어베언은 아니에요. 그 자동차는 기름을 찾는 게 아닙니다. 다른 자동차,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. 라고 말한 거죠. 정말 다르죠. 우리는 그냥 즐거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. 자, 그럼 인간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관계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까요? 페어베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.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들이요.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완전한 내면 세계를 통째로 건설해버린다는 거예요. 페어베언은 이 과정을 내면화라고 불렀어요. 이게 뭐냐면요. 그냥 부모님 얼굴을 사진 찍어서 마음속 앨범에 넣어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. 훨씬 더 깊은 개념이죠. 중요한 건 그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들과 나눴던 관계의 경험, 그 자체입니다.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엄마와의 경험, 반대로 나를 실망시켰던 아빠와의 경험 같은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스냅 사진처럼 착각 찍혀서 내적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된다는 거죠.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아이는 엄마랑 지내면서 좋은 경험도 하고 당연히 나쁜 경험도 하잖아요. 근데 아이의 마음은 이 복잡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일종의 방어작용으로 이 경험을 쪼개버립니다. 그래서 마음속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완벽하고 좋은 엄마 캐릭터 하나, 그리고 나를 실망시키고 무섭게 하는 나쁜 엄마 캐릭터 하나, 이렇게 두 명의 엄마가 생겨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. 우리는 어른이 돼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잖아요? 근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 과거의 유령들하고 대화하고 싸우고 있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직장 상사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내가 유독 다른 사람보다 막 엄청나게 크게 상처를 받아요. 그건 어쩌면 지금 그 상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나를 거절했던 부모라는 유령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목소리를 대신 듣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요, 만약에 아이가 경험한 부모가 이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의 모습을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아이의 내면 세계는 그 엄청난 혼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조각나기 시작합니다.
사실 완벽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. 그쵸? 사랑을 막 듬뿍 주다가도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면 아이에게 차갑게 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예측 불가능함이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이 모순된 경험을 어떻게든 감당해내려고 아이는 최후의 비상수단을 쓰게 됩니다. 바로 자기 자신을 나눠버리는 거죠. 페어베어는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크게 세 조각으로 나뉜다고 봤어요. 첫 번째는 중심자예요. 이건 비교적 건강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거부된 자아인데 이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깊은 수치심과 분노를 끌어안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같은 존재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리비도적 자아인데요. 이 부분은 언젠가 날 완벽하게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이상적인 상대를 찾아 헤매는 그런 부분입니다. 한번 상상해보세요. 내 마음속에서 이 세 명의 캐릭터가 하루 종일 서로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. 사랑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나와 넌 사랑받을 자격 없어 라고 소리치는 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. 페어베어는 바로 이 끝없는 내면의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불안, 우울, 이런 정신적 고통의 진짜 뿌리라고 정확히 짚어냈습니다. 자,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,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착했습니다.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, 기억나시죠?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바보같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? 이 미스터리에 대한 페어베어의 정말 놀라운 대답을 들을 준비 되셨나요? 페어베어의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. 인간에게 가장 끔찍하고 원초적인 공포는요, 아프거나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바로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, 즉 완전히 혼자 버려지는 그 절대적인 외로움이라는 거죠. 바로 여기서 나쁜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이 등장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잖아요. 그런데 그 세상이 나를 때리고 거절한다면?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. 그건 너무나 끔찍한 공포죠.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정말 비극적인 선택을 해요. 바로 세상이 나쁜 게 아니야. 내가 나쁜 아이인 거야.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.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. 이렇게 부모의 나쁨을 통째로 자기 탓으로 가져와 버립니다. 왜냐고요? 그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예요. 그리고 이 비극적인 선택의 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.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바로 그 나쁜 부모와 닮은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내요.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지독했던 관계를 놀랄 만큼 똑같이 재현하죠. 나를 함부로 대하는 연인, 나를 무시하는 친구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. 왜냐면 새로운 안정감은 너무 낯설고 불안하고 차라리 이 익숙한 고통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.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장, 버려지느니 차라리 학대받겠다. 이 내면의 속삭임이 평생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놔주질 않는 거죠.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마음이 무겁고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. 그럼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? 하고요.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고통스러운 패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,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첫걸음이거든요. 다행히도 페어베어의 이론은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길까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냥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하고 머리로만 깨닫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. 페어베어이 정말 강조했던 건 이거예요. 상처가 관계 안에서 생겨났듯이 치유도 반드시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.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, 마음으로 직접 겪어야 한다는 거죠. 그럼 그 치유의 여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, 그러니까 그 나쁜 대상의 존재를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마주보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정말 핵심인데 상담사처럼 나를 판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. 그 관계 안에서 난생 처음으로 내가 비난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구나
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새로운 경험이 꽁꽁 얼어붙었던 과거의 상처를 녹이고 산산조각 났던 내 마음의 파편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결국 페어베언이 말하는 치유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. 과거의 유령에 쩔쩔매면서 매달리는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, 그리고 한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과 서로를 존중하면서 건강하게 기댈 줄 아는 성숙한 의존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. 이게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죠.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멈추는 것. 그러기 위해선 내 상처를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고 안전한 관계라는 약을 통해서 흩어진 마음을 다시 붙여나가야 합니다. 그렇게 과거의 낡은 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새로운 관계의 언어,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.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. 내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살고 있을까?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? 아니면 매일같이 서로를 핥히고 싸우고 있을까? 어쩌면 그 내면의 관계 모습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 관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밤 한번 조용히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? 네,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부디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